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자,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김태현 현근택 변호사님과 먼저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뭐 한 주 잘 보내셨냐고 질문을 보통 우리가 하는데 네네. 예, 뭐 잘 보내셨나요? 뭐 우리 이준석 전 최고 잘 보냈나 모르겠네. 뭐 하셨어요 지난주에? 네. 진짜 한 말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예. 제가 장경태 의원과 식사 자리를 한 것이 5인 위반이 되어가지고 제가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방역수칙 앞으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뭐 부득이한 경우였다 할지라도 앞으로 뭐 잘 해주시리라 믿고 예. 그래서 그 밑에 댓글로 근태경도 등장해요. 네. 왜? 설마 현근택하고도 술 마시고 다니냐? 아, 예. 근데 밥은 먹고 다니셨어요. 예, 밥 먹고 다니고 술은 안 마시고 다니고. 저희도 이제 방송 끝나면 내순 친하니까. 예. 그럼요. 그리고 뭐 고민정 의원하고도 그러냐고 전혀 고민정 의원하고는 차 한 잔도 마신 적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제가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이랑 무슨 그 섀도우 파이팅하는 분 줄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네. 아유 뭐 좋습니다. 근데 오늘도 지난주에 정말 많은 분들이 정치인싸를 또 봐주셨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많은 조회수가 기록이 됐는데 그만큼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후보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거두절미하고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 바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인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우리 정치인싸 방송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등했다면서 김태현 변호사 승 이렇게 거승님이 올려주셨는데 김태현 변호사님은 타이밍이 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나쁜 타이밍 아니다 이거. 그랬는데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 1위로 급상승한 여론조사도 나왔고요. 지금 어쨌든 뭐 또 오늘 나왔던 여론조사 하나에서는 거의 동률로 지금 그렇죠.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와 동률로 뭐 초박빙 접전 펼치는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일단은 요거는 현근택 변호사께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까 뭐 이준석 전 최고가 자꾸 뭐 주식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주식으로 치면 네. 상장되자마자 이제 따상 친 그런 분위기인데 이게 용어들이. 얼마나 갈 거냐 이게 문제잖아요. 얼마나 예, 갈 예. 거냐. 항상 주식 뭐 저는 뭐 잘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그렇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쫙 간 다음에 뭐가 가려면은 뭐 실적이 나오든 아니면 뭔가 이제 전망이 있든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사실은 안개 속이거든요. 예. 근데 뭐 처음에 안착은 그래도 좀 잘한 편이다 보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상장했다 쭉 빠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유지되느냐 여부는 결국 본인 능력이 다른 것 같아요. 결국은 회사로 치면 뭐 전망도 있어야 되고 실적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인재도 영입해야 되고 뭐 흡사병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기는 보여준 게 없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렇죠. 없죠. 아무것도 그냥 하겠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네네네. 아마 이번 선거 때까지는 조용히 있을 것 같고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본인이 뭔가를 할 텐데 그때마다 제가 보기엔 나올 것 같고요. 가장 큰 뭐 악재는 다 아다시피 뭐 부인. 네, 아내와 장모보다 장모. 제가 보기에 부인 건이 부인. 예, 부인과 관련된 수사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동안에 뭐 여러 일들 이런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자, 또 요 타이밍에 어쨌든 우리 신장식 변호사 오셨으니까 예, 어서 오시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여론조사를 제가 그때 예측하기로는 저는 그때 별의 순간이 알아봤던 게 뭐냐면 딱 한 이재명 지사 호각을 잃을 정도의 지지율로 걸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네네. 아니면 약간 낮게 나올 거라고. 네. 근데 제 예측이 완전 실패했죠. 왜냐하면 30%대를 넘어섰으니까. 이거는 사실 다자구도에서 나오기 굉장히 어려운 지지율이거든요. 예. 32.4, 막 34 이렇게 나오는 거는 왜냐하면 제 기억에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최고 슈퍼맨이었을 때가 한 30% 초반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지율은 굉장히 경이롭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정도고 지금 그런데 이제 조사별로 어디는 20%대 초중반으로 이재명 지사랑 호각을 이루기도 하고 어디는 뛰어넘잖아요. 네. 요건 봐야 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 선거 이게 되면서 30%대 중반까지 치고 올라가는 조사들은 둘을 뺀 조사입니다. 안철수, 오세훈 둘을 빼면 그렇게 올라가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거 빼면 사실 다 넣으면은 20% 중반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자와는 거의 뭐 차원이 다른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저는 굉장히 경이로운 조사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게 여권의 뼈 아픈 거는 단순 숫자보다도
지금 LH 건이랑 같이 몰려가지고 반부패 프레임이 올라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가지고 여당이 무능 프레임에서 싸우는 거는 해볼만 해요. 네. 유능이냐 무능이냐 뭐 야당도 무능하다 이래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부패는 여당의 전유물입니다. 야당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부패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패. 근데 왜 그거 안 받아요? 어떤 거요? 그 국회의원 전수조사 하자 그랬는데 지금 양쪽이 지금 합의에 결국 뭐 김종인 이루지 위원장은 못했잖아요. 받겠다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네네.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 지금 고유 이슈가 나와서 짧게만 요것만 한번 여쭤보고 가려고. 김종인 위원장은 뭔 외잖아.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판에서 지금 사실 LH의 어쨌든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어쨌든 그런 정보 유출 문제를 먼저 다뤄야 되는 상황 속에서 네네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이번에 문제가 된 그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한 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부동산 보유 실태에 대한 전반적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시키는 게 지금 적절하냐에 대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네네. 저는 뭐 할 수도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했을 때 제가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저도 지금 그거 몇 건을 기자들이랑 추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여당의 모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산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로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 뭐 이런 것들 저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안 돼요.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다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광명시흥 신도시에 집중할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국회의원 전반을 넓혀가지고 이전 투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전 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그쵸. 근데 지금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집중하자는 것이 저희 당 전략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에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많죠. 서울, 경기도는 대부분 수도권이 경기도에 있고 사실은 이제 대구 경북 쪽이나 이쪽에 가면 땅 부자, 집 부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국민의힘에. 예. 근데 아마 문제될 만한 사람도 우리가 언론에도 아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 그걸 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전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사실은 시민단체나 여기서는요 부산 것도 하자 뭐 다 하고 있거든요. 전국을 네. 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오히려 시흥하고 여기만 하자 그러면 먼저 하자는 제가 거죠. 보기엔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하려면 이게 전국을 다 해야지 뭐 어느 특정인을 빼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을 빼거나 특정 직군을 빼고 이러면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는 거 아니야?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갈 그러니까 일단은 의혹 해소하자는 측이 지금 민주당 측의 좀 주장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단 집중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지역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자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국민의힘 건가요? 입장에서 전수조사하자는 거 안 받을 이유 없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제 그쪽에서 지금 조영 원내대표는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메시지 분산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요. 왜냐하면 조사한다고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예. 그쪽으로 이제 사실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보고 아. 광명시흥 신도시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가 국민들 눈높이 안 맞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아니 대통령이랑 총리는 빨리 특수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가 오늘 아침 뭐라 그랬냐면요. 특검하자 그랬어요. 네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서울시장 후보는 똥줄 타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속된 말로 진짜 서울시장 후보는 다급한 거예요. 지금 저렇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민심이 지금 번지고 있다는 불길이 번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검으로 빨리 얹어가자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뭐 민주당 내 이견부터 정리해라. 특수본이냐 아니면 특검이냐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금 어쨌든 우리 지금 주제로 다시 한번 살짝 돌아가면 윤석열 얘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 쓸 데가 없어요. 중간에 세 가지고 그냥 중요한 얘기 해야 되는. 윤석열 전 총장도 근데 관련 메시지를 냈잖아요 지금 어. LH 관련해서 그거는 조금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좀 선택적 메시지인 것 같으세요? 숟가락 아니면- 얹기죠 뭐. 아니 숟가락 얹기란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 예, 어떤 의미에서 제가 아주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인인 김건희 씨의 문제 때문에 대선에 나갔을 때 당락이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런 건 해도 성공이다. 왜냐하면 그 얘기는 정치인을 완벽하게 안착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네네. 기본이 깔려 있는 데서 그런 네거티브로 이제 당락이 좌우된다는 거 기본은 갖추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못 갈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아직은. 법조인만 하고 검사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을 한다라는 건 외교, 경제, 사회까지 각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는 아니라도 네네. 최소한 어느 정도 인사이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본이 깔려 있고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이라는 거는 이건 정말 프로들이 하는 거거든요. 예. 특수부 검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메시지부터 조직, 선거 자금 이 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다 뚫고 가서 마지막에 김건희 씨 문제 때문에 조금 생채기가 날 정도로 승패가 갈린다고 하면 정말 그것도 성공이라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런 거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은 반문의 핵심으로 해서 그동안 탄압을 받으면서 커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고건 전 총리나
저기 저 반기문 사무총장과 다른 건 고건종 총리나 반기문 사무총장은 똑같은 관료지만 여권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여권에서 맞으면서 스스로 견디면서 커온 사람이에요. 그래도 똑같은 관료 출신이지만 다릅니다. 그런 점은. 예.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정치인으로 됐어요. 그럼 정치인으로 된 순간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네. 그때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외교 쿼드에 참여하냐 아니냐 이게 참여에 예. 관심을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부동산 정치가 문제면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내야 되고 그러면서 국민들이 아, 이 사람이 이런 데에 이런 인사이트가 있구나 판단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예요? LH죠. LH예요. 네. 이게 공교롭게도 윤석열 총장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분야랑 니즈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특수부 검사 출신 반부패 전선이 이끌었던 사람 입장에서 자신 있게 메시지를 내는 거죠. 이건 부패야. 이건 문제야. 이건 어떻게 수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현재까지 흐름은 본인의 의도와도 상관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다. LH 매자가 확 터지면서.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메시지에 이제 신 변호사님은 약간 숟가락 얹기다 이렇게 말씀을 근데 하셨어요. 그걸 뭐 숟가락 얹기라고 폄하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니까 얹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흐름이 싶어서.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나 이제 뭐 수사는 내가 전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 부분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고 봐요. 우선 특수부 전신이 중수부잖아요. 중수부. 예. 중수부에서 기소한 사건들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 무죄율보다 26배가 높아요. 그러니까 때려잡아서 눈에 띄는 사람이 한두 사람 기소되고 무죄율이요. 기소되고 재판에 갈 수는 있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표적 수사나 뭐 기우제식 수사를 통해서 기소는 하지만 무죄는 26배씩 많이 나오는 게 국회에서 그전에 서영교 의원이 질의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네. 그다음에 LH 얘기를 하면 LCT 얘기 같이 터졌잖아요. 그 LCT 거기 들어가면은 그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석동현, 그다음에 임관혁 이런 네. 양반들 이름 다 나오거든요. 이 덮어줬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말하자면 내가 하면 제일 잘할 수 있어. 뭐 지금까지 그런 특수수사를 한 데가 중수부나 특수부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사실 혼자 뛰고 1등한 건데 사실 무죄율은 26배나 더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수사를 잘하는지 하는 것도 저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원래 정치인사가 이미 이제 정치 현실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얘기를 원래 잘 하는 곳인데 그래도 한 번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정치하는 게 맞나? 하는 얘기를 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돼요. 사실. 그 얘기는 제가 오히려 먼저 했던 네. 게 제가 예전에 한 4주 전인가요? 네. 검사가 대통령이 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을 나는 아직까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얘기 제가 했었거든요. 그 동감. 그걸 타이틀로도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건 뭐냐면은 그 괴가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대선을 앞두고 아젠다가 경제 아니면 사회 복지 이런 것이 우선 서느냐 아니면 반부패가 서느냐 이거의 관점에서 약간 차이였는데 저는 반부패가 이거 1번 과제로 뜨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했었는데 필리핀 같은 두테르테 나올 정도 제가 사정이 돼야 저 얘기를 돼. 이제 두테르테 얘기를 하면은 윤석열 총장 지지하는 사람들은 두테르테라는 사람의 이미지만 생각해가지고 뭐 어디다 윤석열을 두테르테 갖다 대냐 이렇게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잘 되려면은 실제로 반부패가 1번 주제로 떠야 돼요. 그럼요. 예전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도 2공화국에 3공화국 넘어갈 때 사실 민주적으로 세워진 2공화국이 얼마나 한심하고 진짜 띨띨해 보였으면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세력에게 3공화국을 만들어 넘겨줬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결국에는 국민들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굉장히 반부패에 대한 인식이 강해야 되는 건데 이번에 LH 건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공직서에 부패가 만연하다는 거. 저는 이거 이번에는 만약에 윤석열 총장 아이템을 잘 잡는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 했던 말 다 취소하고 무슨 뭐 경제를 공부해라 외교를 공부해라 이런 말 다 취소하고 이거만 팔아. 이거 되는 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수를 더 얹어서 윤석열 총장이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겠지만 네. 반부패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고요. 그러면 윤 총장이 그 다음에 화두로 가져가야 될 건 공정이라는 걸 거예요. 네. 그러면 그나마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 범인 때려잡는 특수부 검사 출신 반부패 투쟁의 선두
이것만으로는 정치인으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나 어쨌든 대선은.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LH가 워낙 지금 정말 태풍의 눈처럼 그 안에 LCT도 분명히 지금 포함이 되어 아니, 있습니다만 근데 LCT랑 LH는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른데 달라. LCT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인들에게 이제 분양과 관련해 권력형 가지고 비리고 그렇죠. LH는 이제 공직- 공무원들의 공직자, 부패? 공무원들의 뭐 부패죠. 생활 적폐? 나 적폐란 말 별로 안 네.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이런 거죠. LH가 예. 이해관계자가 더 많기 때문에 LH가 파급력이 훨씬 크죠. 그리고 LCT 이미 어쨌든 공식적으로 끝났었거든요. 그러니까 LH는 본인이 약간 내가 그럼. 갈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됐다. 그다음에 LCT는 약간 구름 위에 있는 사람들 이게 얘기인 있어요. 것처럼 뭐냐면은 보이는 건 있죠. LCT는요. LCT를 해운대가 3번만 본 사람이면요. 저 말이 안 돼, 저거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 및 탄생부터가 뭔가 부정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파트 봐요. 해변가에서 10m 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바로 앞에 붙었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보는 순간 멋있는데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수많은 사람들의 로비와 이런 게 있었을 거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터느냐의 문제였고 LH는 반면에 문제가 뭐냐면은 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이라면 이게 LH 로 뭐냐면은 돌아갔다. 모든 부동산에 의한 이익 계속 이슈화해야 되지. 모든 부동산에 대한 이익을 민간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공공이 가져가는 형태로 하겠다는 공공개발을 내세웠거든요. 예. 근데 이 공공개발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복마전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급 효과가 훨씬 크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김태현 변호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전 총장에게 상당히 지금 유리한 흐름일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아니라 천시와 지시가 다 맞아야 뭐 천시, 지시, 인시가 다 맞아야 돼. 인시가 안 맞을 것 같아. 어쨌든 현재 흐름은 천시와 지시는 맞아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인시가 안 맞아.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총장 같은 사람이 어떤 야권이든 야권에서 뿌리 내려면 이게 난세여야 되거든요. 예. 평상시는 안 되죠. 이미 세력이 다 공고이고 대선 지도 완벽한 조직 다 짜였고 평상시인데 요 외부에 있는 난세의 영웅인 윤석열이 필요로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야권은 난세도 이런 난세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되든 안철수가 단일화든 이기든 지든 크든 작든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구조 자체가 예. 범위의 차이인 거지. 그리고 야권의 후보들은 어쨌든 지지율은 미약하고 야권은 난세란 말이에요. 난세에서는 난세에 필요한 사람이 있는 거고 윤석열 총장의 그런 인시, 천시와 지시 이런 것들이 지금 잘 맞아들이는 가는 건데 천시와 지시는 말씀하신 대로 신장식 변호사 말씀 이인시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능력. 경제라든지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능력을 어느 정도 발휘하느냐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이에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예, 현 변호사님. 정치 영역으로 들어 이제 왔는데 예. 정치인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 대통령 한 사람 중에 국회의원 안 한 사람 없어요. 장관이나 광역단체장 안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예.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어쨌든 뭐 입법 활동도 하지만 여러 가지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관이나 수석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행정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안 한 사람이 대통령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말씀처럼 불쏘시개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권 개편에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붙겠죠, 당연히. 그러다 네. 보면 이제 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본인 스스로 나가서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끌고 가서 본인이 결국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게 단순히 지금 지지율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기 가서 내가 저 사람 밑에 가서 일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럼 지금- 정치는 제가 보기에 쉬운 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쉽지 않아요. 내용에서 네. 조금만 확장을 해서 요 이슈와 관련해서 요거까지 좀 얘기를 여쭤볼게요.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누구랑 같이 할 것이냐도 이제 늘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사실 뭐 이번 주에 뭐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반문 여권까지도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안철수 캠프에서도 뭐 서울 뭐 재보궐 선거에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좀 취재해 주신 내용들 좀 있습니까? 이게 보면 윤석열 총장의 최대 변수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4월까지는 전국의 핵이고 최소한 4월까지는 그 전국 이끌어 간다고 집에 서초동에서 그냥 앉아 있지만 전국 이끌어 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지금 정치권 제일 중요한 세 사람이다 러브콜을 보내는 거니까. 예. 근데 사실은 보면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러브콜 보는 게 이해가 돼. 근데 박영선 후보는 이게 러브콜도 아니고 뭐 디스도 아니고 저랑 제일 친한데요. 안 움직일 것 같은데요. 저랑은 직접 소통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럼 도와주던가 하나만한 얘기거든요. 아무리 박영선 후보가 나는 윤석열 총장과 친합니다라고 해도 대중 유권자들이 윤석열 총장이 박영선 후보 손들어주거나 여권을 안 갈 건 다 알아요. 네. 그냥 박영선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지금 최고의 거물이라는 거를 지금 자인하는 꼴이 돼버린 겁니다. 이 서울시장 정부의 태풍의 눈이라는 건. 그래서 정무적으로 굉장히 부적절한 말, 급한 거죠. 지금 아무래도 급합니다. 그래서 천상식 지금 형도 왜 그랬대란 말이 나오는 게 특검도 급한 되잖아. 거예요. 난리 났어. 네.
지금 뭐 그거 말 자체가 윤석열 총장은 위상을 말해주는 거고 결국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세기 때문에 난세에서 균열이 생기면 윤석열 총장이 뭔가 거기서 돌파구로 차고 안착할 틈은 생길 거다. 네. 더군다나 뭐 미키마우스 맨날 로저스톤이 맨날 그러잖아요. 미키마우스한테 돈 많을 수 있다고. 막 돈과 가짜 뉴스만 있으면. 근데 미키마우스든 뭐든 그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 지지율입니다. 내가 무슨 뭐 경제에 식견이 없고 뭐 외교에 식견이 없고 지지율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지지율만 있으면 돼요. 어쨌든 지금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는 순간에 만약에 야권이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 뭔가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다 윤석열 총장의 이 어느 정도 거기서 핵과 축이 될 가능성은 충분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면 일단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이 지지율 상승세가 당분간은 쭉 유지가 전 된다고 유지할 거라고 보시는 보고 거고. 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뭐 어느 게 가장 베스트냐? 개인 의견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시장되는 게 제일 베스트죠. 윤석열 총장에게는. 그건 일단 왜냐면 일단 아니, 두 후보가 단일화를 아니, 일단 왜냐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3지대가 변화의 좀 폭이 커지는 커지니까. 그 얘기 바로 이어서 이제 그건 우리가 뭐, 다음 주제로 할게요. 변화의 폭이 예. 커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이 이긴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그대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는 뭐 입당을 하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그 모양새가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준석 후보 위원 계속 얘기하듯이 국민의힘 내에서 비투세력도 당연히 있을 거고. 당연히 어쨌든 그 네. 이명박 그리고 그럼요. 박근혜 두 야, 전직 대통령 구속과 착상 관련해서 여전히 들어오냐 이럴 거 아니에요. 한국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죠. 안철수 후보가 당선돼서 만약에 서울시장 당선된다 그러면은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균열이 생길 거고 뭐 그래 국민의힘을 해체한다 무슨 국민의힘을 흡수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네. 어쨌든 리모델링 다시 하는 과정에서 알겠습니다. 예. 틈은 생길 거라는 이게 거죠. 인포전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도 이제 그 이재명이 오히려 창당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왜냐면은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어떤 진영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게 되면은 당의 비전이나 아니면 당의 구성원들이 자기랑 만들면 대선 전에 창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이재명 후보 지사는 창당 이런 가짜 뉴스 좀 그만 얘기해라라고 자꾸 이준석 얘기하니까. 제가 보니까 계속 아니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부채질 이번에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봤을 거 아니에요. LH 건에 대해 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큰 고론을 겪고 있는데 네.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보인 반응은 뭐냐면은 이거 이재명의 계략이다 이거예요. 이 열성 지지자들의 반응이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게 누가 이제 이 그랬겠어요, 지사 그러면. 측의 해석이죠. 어쨌든 간에 아니야 제가 이거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은 이 반응이라는 거는 사실 이런 거예요. 지금 친박도 보면요, 그 태극기 부대 강성인 분들은요. 자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김무성 유승민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되면 극복이 안 되는 것도 생겨요. 김무성 유승민은 둘이 친하지도 않아요. 요즘 보면은. 네, 근데 뭐 옛날에 돌뿌리에 걸렸으면 노무현 때문이다 이랬던 것처럼 이래버리면 이거는 당원 구조상 이재명 지사가 극복하기 어려운 지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결국엔 대선 앞두고 무게 중심이 있는 쪽으로 창당을 새로 하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과거에 정동영 의원도 그랬어요. 대통합 민주신당이 뭡니까? 열린우리당이 아까 말했던 비슷한 이유로 도저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다 싶으니까 깨고 간판 바꿔 달고 대통합 민주당인데 누가 봐도 저건 열린우리당 그대로인데 거기 뭐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리브랜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 진폭으로 있을까는 모르겠지만은 윤석열과 이재명 둘 다 만약 대선 후보가 된다면 충분히 가동할 만한 시나리오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짧게 네. 정리해 주세요 이제. 예.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창당을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가장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을 인물은 안철수다. 우리 왜 필요해요? 이준석 최고가요. 참 화제 돌리기와 갈라치기를 잘하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안철수가 됐을 때 안철수가 되는 게 뭐 윤석열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왜냐면 자꾸 지난번에도 뭐 이재명 지사가 뭐 지금 LH 건과 관련된 얘기도 자꾸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요 정치를 민주당의 부대변인으로 들어와서 시작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네. 어렵게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영입으로 쭉 들어온 게 아니고 지역에서 막 하다가 뭐 선거운동 하다가 그다음에 부대변인 하다가 쭉 스스로 이제 커나간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처음부터 밑에서부터 쭉 해온 사람들은 정당의 소유성을 정말 알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혼자 밖에 나가서 뭘 한다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기 없을 때도 계속 민주당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번 서울시장에서는 사실은 오세훈 후보가 되는 것보다 안철수 후보가 되는 게 윤석열한테 유리하다는 건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3지대가 열리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제3지대가 열려야만 어쨌든 정계 개편의 크기 차이가 그렇죠. 달라지는 그림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정계 개편 과정이 되면 당연히 윤석열 총장도 낄 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만약에 뭐
오세훈 후보가 된다 그러면 뭐 우리가 그냥 해도 되겠네. 이러면 굳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애매하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윤석열 총장도 쭉 지지율이 빠지겠죠. 왜냐하면 저기 들어가까지는 않고 들어가면은 망할 것 같고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럴 일은 왜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이런 생각을 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건 왜 그러냐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검사가 검찰총장이 정치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에 국민들한테 그 근본적 질문에 그 다다르게 될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 하면서 정권에 대한 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전부 다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다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검찰의 독립성 그렇게 얘기했는데 검찰의 독립성을 가장 망치고 떠난 총장으로 저는 기억될 거다.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물타기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힘으로 막바로 입당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있으면서 자기는 반부패 투쟁을 한 거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부패 투쟁을 한 거다라고 하는 변명을 하기 위해서 안철수가 당선되기를 바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은 뭐 그만큼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그게 지금 아주 강력하게 출발을 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저 시나리오가 임계점을 넘으려고 그러면은 네네.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똑같은 사례였던 바른정당 창당 사례를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래요. 바른정당 창당할 때 그때 반기문이라는 사람을 담을 플랫폼으로 그 당시에 탄핵으로 얼룩진 새누리당은 안 되고 새로운 게 필요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 기획자들이 기획한 건 뭐냐면은 수도권 보수와 영남 보수를 가르자였어요. 그래서 수도권 보수 서울에서 나경원 의원하고 정양석 의원, 김선동 의원 빼고는 다 넘어왔어요. 바른정당으로. 수도권에서. 그리고 나머지 영남 보수가 남아서 자유한국당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면서도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영남 보수는요. 굉장히 관망적인 자세가 될 거예요. 그때 바른정당이 34석인가로 이제 시작했었는데 그래도 반기문을 대선으로 밀어올릴 정도의 임계점을 못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그런 제3지대 시나리오를 갖고 있잖아요. 처음에 그럼 깃발을 들었을 때 교섭단체 꾸릴 정도의 사람이 따라 나와줘야 돼요. 어디선가. 예. 근데 현실이지. 그게 되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지금 옛날보다 우리가 그 의석이 줄은 게 다 수도권에 줄은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지금 102석에서 비례 못 나가죠. 그럼 영남에 한 70석 요 정도 되는 의석 중에서 몇 석이 윤석열 총장을 따라 나와 줄 거냐라는 것인데 20개 안 나옵니다. 저는 그랬을 때 생각보다 희한한 정치 구도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과거와는 좀 다르다. 반기문 사례와는. 갖고 있는 보수의 파이 자체가 작아가지고 두 살림 뿌려가지고 나중에 합칠 만한 그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무슨 그래서 뜻인지 저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고민 많을 겁니다. 이건 보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자니 본인의 정치의 최초의 출발의 명분이 안 살고 바깥에서 뿌리자니 지금 이야기한 대로 세력이 파이 모이기가 자체가 어려워요. 커지기가 이런 거예요. 어렵고. 그러니까 예. 제가 무슨 지난 뭐 안철수 뜨겁다. 대표가 야, 좀 당선된다고 사실 뭐, 지금 너무 우리 시간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예. 뭐 서울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조금 짧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국민의힘이라는 데가 가장 큰 조직이고 네. 가장 큰 뿌리고 깊고 세력도 제일 야권에서 크고 큰 집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대선에 출마함에 있어 그 조직과 그 힘을 안 빌릴 수는 없어요. 연합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 현실의 문제니까 그렇잖아요. 현실이 사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명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국민의힘이 빠바방 해가지고 윤 필요하면 들어와봐. 제가 입당하겠습니다. 이거랑 추대. 꼭 추대 이런 게 아니라 네. 국민의힘이 당명도 바꾸고 뭔가 거기서 여러 제세를 예를 들어서 뭐 안철수 뭐 대표 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뭐 여러 제세력들을 모아서 빅텐트를 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으로서 들어가는 것과는 들어가서 의원들을 포섭해서 세력을 만들고 대선을 캠페인을 돌파하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 네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총선 출마한테 이준석 비대위원 27살 너 뭐하냐 하버드인데요. 그리고 딱 데리고 오는 거랑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 다르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당명 곧 바꾸겠네요. 만약에 이제 모르죠. 안철수 선거 끝나고 나면 지금 약간 지금 김태현 변호사님이 예측은 그런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힘 당명은 바꿀 거라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제3지대라는 것도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데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네. 여기까지 딱 듣겠습니다. 교섭단체를 만들 정도의 임계점을 가진 제3지대랑 그게 아니라 그냥 안철수 대표가 지금 3석짜리 국민의당 저런 거 하고 있는 거 본인이 서울시장 안 나왔으면 저 당 없어질 거였거든요. 저런 거.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그 요것도. 완전히 그 제3지대도 예예.
과거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지금 안철수의 국민의당의 위상이 다른 것처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하나가. 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지금 총장도 요 그거 정도까지 해야 돼요. 우리 이준석 전 최고가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바로 그렇죠. 이번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 오세훈 두 예비 후보 간의 이제 단일화 주제 얘기부터 일단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19일 날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일정은 발표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언론 보도로는 약간 이제 그 실무자들 간에 뭐 고정이 오가면서 뭐 결국 제대로 뭐를 정확하게 합의한 건 없다.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오 후보의 상승세가 지금 사실 이어져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1대1로 이제 했을 때 한 후보는 유리하고 한 후보는 불리한 상황이면은 사실 답은 너무나도 쉬워지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오세훈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두 예비 후보 간의 힘의 균형이 좀 생겨버렸기 때문에 이게 쉽게 조율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근데 3자 구도로는 안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아마 야권의 당연한 입장일 거고. MBC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MBC 예측 조사를 지금 하는 자료를 보면은 네네. 이 격차가 조금씩 이제 오세훈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 벌어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직세 이런 거로 보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나경원 그 오세훈 이렇게 둘로 나눠줬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여론조사에서 예. 응답을 할 때 그래도 내부 경선이지만은 나경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오세훈에게 답을 좀 박하게 한 거고요. 예. 오세훈이 됐으면 좋겠다는 나경원에게 좀 박하게 해가지고 둘이 갈라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던 거지. 나올 숫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저는 계속 입장이 그 입시도 때문에 메달 색깔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그 생각 유지하고 있고 지금 이 협상도 보시면 지금 기사의 궤조를 보시면은 비전 토론회 예. 그리고 그 TV 토론, 유튜브 토론까지 하자가 우리 측의 입장이고요. 예. 그리고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남들 예상과 다르게 19일까지 하자는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예. 단일화를 그렇게 하자는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늦추겠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 다만 여론조사 방식도 오세훈 후보가 열어줬죠. 무엇이든 좋다. 100% 시민 여론조사 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대신에 주민들에게 그 시민들에게 설명할 기회는 늘리자라는 이 주장을 지금 안철수 대표 쪽에서 완벽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좀 받아야죠. 형식을 저희가 포기했으니.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여론조사 이게 사실 방식이 제일 문제였잖아요. 여론조사 100%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그거를 아마 받은 거 보면 뭐 자체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뭐 불리하지 않다 이 정도는 아마 제가 보기에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밖에 우리가 공개하는 여론조사 말고 아마 자체로 많이 돌려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냥 다른 것도 그냥 다 받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기호 문제든 아니면 당 문제든 아니면 뭐 토론회 문제든.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는 약간 내가 보기에 불리하지 않아 이게 지금. 그렇죠.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받는 것 같고 예. 결국은 토론 여러 번 하자. 음. 그렇죠. 당명 넣자. 그다음에 뭐 기호는 뭐 들어와 입당해라 이건데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그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본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정치를 어디서 할 거냐랑 관계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단순히 뭐 지금이야 뭐 지지 안 한다 이런 것과라서 저는 여론조사 받는 거는 어찌 보면 쉬웠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여요. 안 후보가 받기 어려울 거다. 그렇죠. 오세훈 후보의. 예.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이제 묘한 수가 막 계속 나오는데 적합도 조사냐 경쟁력 조사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반씩 하자. 그래도 이제 그러겠죠. 그걸 반반씩 해서 그걸 어떻게 합산을 해요? 반반 말도 안 불가능한 되고, 일이에요. 말도 안 돼. 근데 그걸 묘수라고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적합도면 적합도, 경쟁력이면 경쟁력. 둘 중에 하나로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이길 거냐 아니면 누가 되면 이제 그 선호도 조사냐 아니면은 네, 이제 아니, 야당 후보로 이길 후보로 그렇죠. 누구를 선호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야당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네, 그렇죠. 이렇게 물을 건지 네, 네. 아니면은 경쟁력이 누가 더 있느냐. 그러니까 근데 박영선 이제 후보와 맞붙었을 때 누가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든지.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는 원래 뭐 얼마나 뭐 후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냥 가상 대결 해가지고 지지율 높게 나오는 사람으로 가자라는 게 원래 안철수 캠프의 기본적인 그렇죠. 그 안철수의 맛이죠. 네네네네. 그거야말로 안철수의 펄스맛- 맛인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19일 날까지 되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되면 사실은 굉장히 효과가 클 거고 뒤로 가면 어떤 사람은 뒤로 갈수록 극적인 컨벤션 효과가 투표율 가까이 와서 되니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맞아요. 보진 그러니까 않거든요. 이게 네. 그 나도 우리가 제가 이제 조소적으로 이제 정가에서 찰스 맛이라고 하는 것 그런 것도 얘기할 때 보면은 협상에 있어서 안 대표가 지금까지 굉장히 완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협상이라는 거는 기브 앤 테이크가 원래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본인이 테이크하려면 기부하는 것이고 상대가 기부하면 테이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했듯이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여론조사 방식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선거인단이 100% 시민 여론조사에 나왔는데 저희가 그냥 받았어요. 후보가 자기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예. 100% 시민조사에 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안도 그 질질 끌 생각 없다. 왜냐하면 질질 끌면 안철수 대표가 불리하다고 하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럼 질질 끌 생각 없다. 19일까지 하자. 이 정도의 통 큰 합의를 해줬으면은 그런 데 있어 나머지는 안철수 대표도 뭐 다는 아니더라도 후퇴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대로라면 전부 다 원하는 고수잖아요. 저는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그게 뭐 본인 소신인지 모르겠지만 협상할 때만 항상 원하는 곳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가 이제 안철수 최고 얘기가 맞는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 사실은 그 이태규 나는 그 의원 얘기가 맞다고 보는데 예선전 중결승 다 100% 여론조사를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여론조사로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뭐 선거인단 넣자 얘기하면 지금까지 아니 당내에서도 그렇게 했고 저기서도 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와서 안 한다. 그리고 19일 당연히 19일 선거 후보 등록하기 전에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를 마치 뭔가 크게 이제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 상대방 예를 들어서 안쪽이나 이쪽이 봤을 때는 야 당연한 거를 뭐야 그 굉장히 뭔가를 받은 이렇게 선심 쓰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죠. 하지 말아라. 19일 이전에 단일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장 단일화할 때 보면은 투표용지 인쇄 전에 단일화하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예, 28일인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사실 저희가 지금 안철수 후보 측이 저희 넷 중에는 사실 없으니까 없어서. 제가 이제 제가 저희가 제일 세게 저기 하면서 그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볼 때는 이순석 최고가 아마 그때 이제 유세차라도 몰겠다고 했을 때 키는커녕 문 옆에도 못 오게 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난동을 부려야겠네. 근데 저희가 계속 좀 섭외를 좀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좀 이런 입장이라도 한번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부탁을 한 번 더 조금 더 드려봅니다. 안 후보님 꼭 나와주세요. 예. 자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상당히 이제 시계가 점점 상대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할 텐데 일단 김태현 변호사님만 지금 얘기를 안 해주셔서 간략하게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좀 단일화 진행 어떻게 보고 계세요? 19일 전에 되는 거죠. 된다고 보세요? 전 무조건? 된다고 보는데요. 19일 전에. 그러니까 인쇄용지 직전까지는 안 갈 거다. 17, 18에서 19. 17, 18, 19 안엔 된다. 그러면 협상하는데 뭐 하다 신무자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런 거지 무슨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도 무슨 결혼식 뭐 할 때도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결혼 반지 한번 땅바닥에 한번 집어 던져야 결혼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약간 형, 지금 요런 뉘앙스로 말씀하실 때는 저도 이제 오래 뵙다 보니까 이거 약간 바람이 좀 섞이고 그거보다 좀 늦어지면은 조금 안 좋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안 좋게 보는 거죠. 누구나 예. 어디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야권의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요. 보면은 3월 첫 주에 윤석열 총장 빠바방 나도 확 예, 예. 떴어요. 최고 이슈 만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LH 와 뭐 하는 거야. 박영순 후보가 급한 게 나오잖아요. 막 특검하자고 그러고 막 윤석열 총장은 저랑 친한데요.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런데 다음 주에 단일화해서 후보가 누가 되는지 간에 같이 손을 들고 승복하고 같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20일 딱 선거 20일 남은 거예요. 4월 예, 7일이니까 20일도 안 남았죠. 예. 그래야 2주에서 3주를 그 바람으로 확 몰고 갈 수 있거든요. 야권은 바람입니다. 왜? 여당은 조직과 돈과 힘과 정책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선거에서 야당이 있을 수 있는 건 바람이에요. 융풍이 불었어요. LH풍이 불었어요. 이때 단일화풍으로 가서 확 밀고 가야 되는 거는 오 후보 안 후보도 알아요. 자 보시면 오 후보 안 후보가 처음에 이제 지난 주말에 맥주 회동할 때 나온 얘기들 보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당 조직도 좋고 실무도 좋지만 후보들끼리 대승적으로 결단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 후보도 받습니다. 그 얘기를. 예. 그 얘기는 당 지도부에서 물론 국민의당은 지도부가 후보 자체이긴 하지만 예. 얘기 실무선에 이렇게 틀어지더라도 후보 대 후보가 그랜드 박인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느 정도로 제가 파토원하고 어느 정도로 합의를 받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큰 대세 영향은 없을 거다. 저는 근데 이번에 선거에 있어서 약간 희한한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 쪽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공천관리위원회도 없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어떻게 뽑힌 거야 도대체? 선대위도 없어요. 지금 선대위가 없는데 선대위가 왜 없냐고 기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단일화해야 되는데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럼 저희는 선대위 만들었는데 예의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선거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을 이뤄야 된다는 목표는 공감하지만은 서로 벼랑 끝 전술 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다 어떻게 논리가 선대위도 안 만들어야 된다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벼랑끝에서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이 현실적으로 힘의 차이가 있잖아요. 조직의 그렇죠. 차이가 있지. 근데 지금 사이즈 자체가 국민의당 너무 차이가 있죠. 아 그렇죠. 지금 경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안철수 대표 1인 정당이랑 마찬가지예요. 의원 3명은 있지만 예. 근데 그거를 국민의당 현실이 그런 거 뻔히 아는데 거기다 니들이 선대위도 없냐? 그러니까 이런 뭐 거예요. 그러니까 공관위도 없냐? 그러니까 이게 당내 후보 뭐냐면 경선 이거는 사실 시비 거는 이게 건데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지금 선대위가 안 꾸려지고요. 지금 당이 선거를 치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면은 본선 가서요. 실제로 단일화가 19일이 되면 후보 등록이고 바로 선거 운동이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선대위도 없다 이래버리면 우리 야권의 운명을 선대위도 없는 후보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은, 결국은 항상 예. 안철수 예. 둘이 빨리 이렇게 그게 더 뭐야? 싸워봐. 깃발이 아니, 두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뭐 아니 저기 근데 이렇게 오세훈 얘기하는 대변인, 경우가 단일화 안철수 안 하는 대변인 얘기밖에 둘이서 안 돼요. 싸우는 왜냐면 것 같아. 뭐요? 그러니까. 예. 안철수 후보의 얘기가 야권과 함께하는 선거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야권과 함께하는 선거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나니까 찍어줘. 이게 이제 기본 줄기예요. 야권과 네. 다 그럼 뭐 이제 함께하는 오세훈 후보도 네.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어쨌든, 예. 네? 예. 통합선대 하자고 그러잖아요. 음. 그럼 결국에는 단일화하면 근데 그거 있잖아요. 김태균 변호사님. 아니야. 근데 그것도 통합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그건데 그 원래 다른 당은 선거 유세 아니요, 그죠. 못하잖아요. 아니, 그거 그렇게 아니에요. 엄격하진 않아요. 네. 아, 그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유세도 할 수 있고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네. 예전에 그렇게 지지연설 했어요. 못해요. 민노당 할 지지연설 때도. 못할 텐데. 못했어요. 못했나? 아니요, 못했어요. 그게- 그거 안 돼요. 못했어요. 뭐 그러니까 안 돼요. 지금 아니, 지금 그런 제가 얘기도 알기로는- 지금 어쨌든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맨날 그 통진당 잡으러 다녔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네네. 저쪽은 이제 뭐 단일화를 하고 어쩌고 뭐 할 수 있죠. 그게 19일이 될지 아니면 28일이 될지 아니면은 진짜 투표용지까지 인쇄된 이후에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사전 가능은 투표- 하죠. 사전 투표 전에만 하면 네네네. 됩니다. 심지어는 사전 투표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전 투표 전에는 무조건 되든지 안 되든지 끝이 나요. 마지막 시점이 사전 투표 네네네네. 전날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럼 어쨌든 네, 투표소에는 이거 이게 이따가- 붙어 있으니까 설명해 누가 주세요. 사퇴했는데 시간 이렇게. 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단일화가 어떻게 되느냐? 19일 날 심지어 단일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선대위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그냥 조직이 작으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선거 운동을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할 사람도 없고. 즉 선거 운동이 마이크 앞에서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 하루하루의 메시지로 떼어가는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거의 99%라고 보여요. 근데 그건 이제 네.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 예. 이제 우려점을 얘기를 해주신 예. 건데 안철수 캠프에서 그 정도 예상을 못 하고 있을까요? 예상을 해도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 일단 김태균 아까 변호사 아까 이거 말씀해 뭐냐면 주신 두 번째 맞아 아,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까지 맞아 네,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 선거가 얘기를 그쪽도 이제 단일화 어쨌든 김진애 후보랑 단일화가 그렇죠. 18일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예상대로 김진애 후보는 저는 의원직을 유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잠깐 지난주에 해주셨었고요. 법적인 요 간극을 제가 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대변인은 굉장히 의원 된 것처럼 막 언론에도 나오고 아유, 지금 막 조심하셔야 돼. 네. 이거 당내에서 해결할 그러고. 문제고. 근데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저도 문자를 받았는데 예. 연고자 소개 운동을 벌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미 시작한 지 꽤 됐어요. 한 번만 서울 다시 시민들한테 연고자. 서울 시민들한테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장 고민되는 지점은 뭐냐면 전통적 지지층이 최근에 뭐 LH 뭐 등등등 보면서 투표하러 가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층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층들을 어떻게 투표소에 끌고 올 것이냐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큰 과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미호도 예. 다시 한번 약간 지금 바라는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가요? 그거를 끝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잘 막을 수 있게 해달라. 그 2기 다음 대선까지를 생각하고 투표를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거를 그냥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을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좀 염증이 생겨서 저쪽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너무 뭐 이거 LH나 이런 거 보니까 좀 껄쩍지근해. 나 네. 투표소에 갈 동인이 없네. 이런 사람들을 투표소로 끌고 올 수 있을 거냐가 민주당의 고민이고 민주당은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근데 이쪽이 네네. 단일화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정말 구름 속에 그냥 마이크 앞에서 얘기할 거리 한 열 며칠 얘기하다가 끝나게 되거든요. 단일화는 빠를수록 좋아요. 늦으면은 뭐 오세훈에게 유리하고 안철수에게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야권은 당연하죠. 단일화 무조건 빨리 무조건 해야 돼요. 네, 늦으면 네. 늦을수록 아까 그 무슨 늦으면 늦을수록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를 맞죠. 통합성대에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네네. 예? 근데 이게 소위 말해 조중동도 아니고 네. 한겨레신문으로 이런 기사 썼어요. 네. 2번 안철수 아니면 도울 수 없다는 국민의힘. 그래서 따져봤다. 본인들 물어봤다는 거예요. 중앙선관위에. 자, 답입니다. 한겨레 답. 김종인도 안철수 선대위원장 맡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도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된다고 하면 선대위원장 될 수 있고 연설원도 될 수 있다. 그죠? 국민의힘 당사에
안 대표의 선거사무소나 선거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같이 선거 유세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전화나 문자 메시지, 홈페이지, SNS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이 비용도 국민의힘 경비로 지출 가능하다. 문제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일단 대여하면 된다는 거예요. 대여하고 그러니까 보전받고. 그럼 일단은 선관위 그러니까 입장에서는 지금 우려하는 실제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마음이 가능하다. 있으면 할 수 그러니까 없지는 이거잖아. 않아요. 우리 당에 지원된 국고를 가지고 대여를 해주면 된다. 이게 하면 된다랑 해주는 개연성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 당원들한테 우리 당비를 저기다 대여해주겠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게? 빌려줄 수 있죠. 안 빌려주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이거 15% 이하로 얻을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존되는 건데. 없죠. 제가 보기에는 빌려줄 생각이 아니, 없어요. 15% 이하는 뭐 아니, 없는 만약에 얘기니까. 한다 그러면 빌려주고 네. 이자를 받으면 돼요. 이자 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은행에서 밀리세요. 자 은행에서. 지금 은행에서 일단은 빌려. 저희가 이제 벌써 시간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됐는데 요거는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요거에 대한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지금 좀 위기입니다. 뭐 이건 현 변호사님께서 좀 먼저 그렇죠. 설명을 좀 지금 해주셔야 될 것 사실은 그러니까 같은데 지금 말씀처럼 예 위기 돌파 가능합니까? 사실 이게 결국은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LH 관련? 그렇죠. 수사 네. 결과가 나오고 어찌 보면 좀 핵심 거물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좀 구속도 시키고 아니면 1차적인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국수본 하는 거 보니까 예. 너무 민기적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압수수색도 뭐 물론 법원에서 좀 늦긴 했지만 저 안산에 가서 뭐 하다 보니까 2, 3일 걸려버렸잖아요 벌써. 그다음에 압수수색도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쭉 들어가야 되거든요. 지금 저 우리 녹화 지금 녹음하는 저도 봤어요, 동안 좀 변창흠 전에. 국토부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네요. 그러니까 뭐 사퇴할 수밖에 사퇴했구나. 없는 것 같고. 네, 청와대가 좀 그리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수본이 저도 이제 뭐 경찰이나 이런 데 들어보면요.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지금 큰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검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네. 저는 검사를 지금 뭐 조사단에 파견했다 그러는데 그럴 게 아니라 수사단에 좀 파견해서 수사 지휘하라는 게 아니라 큰 틀 물줄기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수사 방법도 가르쳐줘야 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수인계가 돼야 된다. 예전에 어쨌든 이런 대형 사건이나 뭐 비리 사건은 거의 검찰이 했잖아요. 예. 노하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사실 가서 조언해주면 돼요. 근데 경찰은 이런 큰 사건에 대해서 했을 때 자꾸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으로 미루고 딴 데로 미루고 그럼 막 자꾸 이송시키고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소지가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고발 사건만 조사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국수본이 이거를 빨리 해서 어쨌든 선거 전에 결과 내놓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사실 뭐 그 명단이 어쨌든 하드디스크에서 나왔는데 검찰에서는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또 그거는 저기 나오면서 LCT 얘기고. 그러니까 네. 어쨌든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여권 쪽에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긴 한데 결국 근데 경찰이 이거를 수사 그동안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경찰은 사실 어찌 보면 약간 자유로운 입장이 뭐냐면 나중에 송치하면 돼. 그다음에 나중에 보내면 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책임감을 갖고서 기획을 하고 방향을 잡고 큰 틀로 잡아가는 수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저는 조직으로서 검찰이 아니라 그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1기, 2기, 그러니까 2기 순도시 수사가 2005년에 했는데 예. 그런 경력 있는 사람 제가 보기에는 변호사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도 고문으로라도 법률 고문이든 이런 식으로 와도 돼요. 그러니까 그 경험 노하우를 배우자는 것이지 검찰이 수사하게 하자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대형 수사를 해본 경험이 국수본에게 지금 있느냐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어떤 수술을 하는 기본적인 그런 방법론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아끼는 가족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는 경험이 많고 이런 큰 수술을 해본 의사가 해주길 기대할 겁니다. 네네네. 하는 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들이 이 수사는 대형 수사의 경험이 많은 검찰이 좀 해주길 바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거고 제가 계속 라면에 비유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뒤에 라면 조리 예를 그대로 따라한다 하더라도요. 분식집에서 많이 끓여보신 분보다 잘 맛있게 끓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험이 중요한 수사다 이렇게 보고 검찰이 좀 했으면 합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 검찰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검사 출신들이나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의 좀 지혜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는 아마 다 같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요 얘기까지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이거는 뭐 다른 분들 의견도 있지만 현 변호사님 의견을 좀 듣고 오늘은 좀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방선 후보의 좀 그러면 상승을 위한 나름의 지금 대책이라든지 방안 같은 거를 좀 어떤 걸 좀 궁리를 하고 근데 계시는지.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사실 이번 선거 최대 이슈가 부동산이었잖아요. 그렇죠. 다들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그 부동산 공급 방법과 관련돼서 공공으로 가자는 거였고 재개발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3기 신도시도 결국은 그 분양을 받을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이거든요. 젊은 네. 사람들이잖아요. 나중에 출퇴근하는 영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여기에서 피해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를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밝혀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어려우니까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한다? 제가 보기에 그거는 안 통할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이 문제 지금 LH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저는 뭐 이게 결국은 선거 문제 코로나가 달렸다고 문재인 봐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했는데 사실 문재인 정권은 지지율을 버티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 대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LH 같은 경우도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될 수 있고 이미 굉장히 이미 활발 위기죠. 타올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짧다는 게 문제인데 4월 7일까지 시간이 얼마 안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실효적이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어떤 성과를 내오기가 어렵다는 기본적인 구조적 제약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것을 다른 이슈로 대체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그건 자충수가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이슈로 이거를 덮겠다라든지 이런 식의 대응은 절대 그러니까 안 말 돌리지 되고. 말고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게 그렇죠. 보는 걸 잘 처리하는 모습으로 극복해야 예. 된다. 물론 굉장히 시간적 제약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 되고 그 그다음에 스텝이라도 보면은 또 예, 이렇게 그러니까 느껴질 마지막 테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결국은 그래서 마음이 떠나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투표장까지 데리고 올 거냐 이게 민주당이 어쨌든 두 분도 짧게 관건일 것 같아요. 정리 신 말씀 변호사님 듣겠습니다.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박영선 장관이 이제 본인이 서울시장 후보로서 특검을 건의했다.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바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 특검을 하겠다 그러면요. 항상 야당의 주장은 이제 빨리 하라는 거였고 네. 여당의 반대 논리는 수사를 지켜보고 수사를 지켜보고 자 검찰 수사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그렇게 하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 같으면 국수본을 띄운 게 우선 총리랑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수본에서 특수본에서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뭐 갑자기 박영선 장관이 저렇게 했다는 건 정치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 상황인데 그만큼 박영선 후보는 좀 다급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아까 말했듯이 조금은 차근차근 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특검은 저희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특검은 중립성과 공정성에서는 사람들이 신뢰하겠지만은 능력에 있어가지고는 검찰 같은 거대 수사 조직보다 항상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판단해가지고 이걸 대형 수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이 광범위한 수사를 하려고 하면 특검을 몇 명짜리 차려야겠습니까? 200~300명짜리 차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루만 넘기자라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발본생활 하려면은 차근차근 가야 될 것 같아요. 문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내년 1년 남았잖아요. 그렇죠. 대선까지도 최대 악재가 될 거예요. 앞으로 왜냐하면 뭐 누가 더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첫째는 문정부의 최대 아킬레스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예. 그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획기적으로 공급 대책을 냈는데 거기서 확 빵꾸가 난 겁니다. 부패와 비리 문제 이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 정부가 계속 밀어대가 검찰 개혁이거든요. 결국 뭘 위해서 검찰 개혁했어? 이러려고 경찰 수사하는 거 봐. 이런 거 하려고 이 모습 보려고 이거 했어라는 얘기 나올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박범계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검찰의 수사 능력 좋다는 걸 알 겁니다. 네. 검찰을 투입하고 싶어요. 근데 못합니다. 왜?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을 직접 수사권을 축소했던 본인들의 명분이 퇴색되거든.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라.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이거. 예? 법무부 장관. 검찰에 지원하라. 하나만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예. 하나만한 얘기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검찰이 필요는 한데 필요하다고 대놓고만. 왜? 이제까지 검찰에 대해서 한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 이게 부동산 정책 소위 말하는 본인들의 말 검찰 개혁이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단점들이 다 드러나는 문제가 LH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구조가. 다음은 서울시장 문제 하나 더 나아가서. 저는 근데 제가 이제- 만약 대통령이었다면은 여기서 가장 멋있는 카드가 뭐였냐면은 검찰의 수사에 대해 기대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에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완성해 달라라고 했으면은 지금 다 야근하고 있을 겁니다. 아니 뭘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해? 그럼 이게 법 바꾸자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아니. 바꾸자는 얘기야. 하태경 의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6대 범죄에 대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 결국은 시행령하고 법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러니까 네. 거기까지 가면요 제가 보기에 끝나지 LH 않고 건을 가지고 네. 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예요. 엄벌해야죠. 네, 엄벌해야죠. 하지만 공공 위주로 주택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원칙까지
그 저버리는 방식으로 이 틈에 그럼 민간이 하면 괜찮은 문제였냐 그러면 민간도 그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투기하면 문제 되는 거예요. 민간이 미공개 정보가 어딨어? 아니 야 디벨로퍼들이나 이런데 가봐. 민간은 미공개 정보가 없어. LH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아요 사실. 민간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민간도 투기 못 부동산 투기해서 불로소득 못하도록 양도소득세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될 게 많이 있죠. 네네. 근데 이 LH에서 잘못했죠. 하지만 그래서 공공이 부동산을 이 제한된 재화인 부동산과 주택을 공공의 공적 책임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 떠내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지금 네. 일단은 전창흠 장관이 지금 사의 표명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주택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해라라고 바로 지금 수리를 하지는 않을 듯하게 보입니다. 그 말은 지금 신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또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얘기는 모두가 좀 관심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이슈로 덮기보다는 하나하나 이 문제를 정면도 어떻게 해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아마 네 분이 다 의견을 합치신 것 같고 다음 주 우리 방송이라면은 이제 안철수, 오세훈 두 날짜가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어느 정도 거의 이제 가시화 내지는 확정 뭐 이렇게 될 테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아마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거리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오늘 본인 등판하자면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되게 감사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듣는 네 사람 두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사람 허유밖에 없다. 선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